가끔 가다가 집에서 치실하다 빠졌어요. 혹은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하다가 금리가 빠졌어요. 그러면 제가 박수를 치라고 합니다. 왜요? 안녕하세요, 올소입니다. 예. 오늘은 뭔 얘기할까 고민을 하다가 치과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여기 썩었어요. 요건 레진으로 때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듣고 레진이라는 걸로 이를 때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레진 틈 사이가 벌어진 것 같아요. 레진 틈 사이로 이가 또 썩었어요. 혹은 레진이 떨어졌어요. 금으로 때운 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 들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선 충치가 생기면 이의 일정 부분의 조직이 손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손상된 조직을 전체적으로 제거를 좀 해요. 그래서 건강한 치아 조직을 놔두고 손상된 치아 조직을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이때 치과에서 쓰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바람 소리 나는 거 있죠. 쇠 소리 나는 걸로 끝에다가 드릴 같은 걸 띄워가지고 싹 파내는 거죠. 그러면 씹는 면에 구멍이 뚫리겠죠. 그 구멍 자리는 뭐예요? 이가 상한 부분입니다. 그 상한 부분을 깨끗하게 도려낸 겁니다. 1번 도려냈어요. 그리고 도려낸 채로 그냥 살 수도 없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언가 인공물질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 채워 넣는 인공물질 중에 제일 흔한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레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번에는 금이라는 거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 레진과 금이 대표적인 겁니다. 레진은 일종의 플라스틱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주사기 같은 데 들어있는데 꾸덕꾸덕하고 물렁물렁해서 좀 찰흙처럼 생겼습니다. 이거를 이에다가 차근차근 다져 넣고 좀 기다리면 이 말랑말랑했던 게 딱딱해진대요. 돌덩이처럼 되는 거죠. 근데 오래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과에서는 적당한 파장의 빗을 쪼여주면 얘가 순간적으로 짱 굳는답니다. 그래서 레진 치료를 할 때는 중간에 뭘로 이렇게 얼굴을 덮고 그 다음에 삐빅 하는 소리가 나요. 이게 파란색 조명을 비추는 겁니다. 빨리 굳으라고요. 그래서 굳고 굳혀서 우리가 파낸 자리를 깨끗하게 다 메꿔 놓으면 이제 충치 치료가 된 거죠. 손상된 부분을 인공물질로 바꾼 겁니다. 자, 요게 한 덩어리예요. 또 다른 거 하나는요, 잘 제거를 했어요. 그 구멍이 뚫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바깥쪽에서 아예 그 구멍에 딱 맞는 사이즈를 만들어서 끼워 넣고 싶어요. 그런 경우는 본을 뜹니다. 요즘은 스캐닝을 하기도 하죠. 본을 뜨거나 스캐닝을 해서 이걸 바깥쪽으로 갖고 가면 이 상태에서 금이나 다른 재료들을 그 구멍에 딱 맞춰서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어요. 그러면 기공소라는 데서 그 만들어진 놈을 치과로 배달을 해주겠죠. 그럼 치과에서 그 놈을 이에다가 끼워 넣을 때 접착제를 좀 발라서 끼워 넣습니다. 이 방식이 두 가지인 거죠. 어느 게 더 좋냐? 그때 달라요. 누가 선택을 해야 되느냐? 치과 의사가 치아의 상태를 보고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 보통 바깥쪽에서 만든 거를 끼워 넣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인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인레이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쪽에는 오늘 레진으로 치료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치과 의사가 직접 다져 넣어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떼우고 나면 손상된 부분이 인공물질로 복구는 됐어요. 자,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가 썩은 거죠. 이는 왜 썩었어요? 이빨에서 칼슘이나 인 같은 게 빠져나가서 약해지다가 조직이 무너지고 부서진 겁니다. 결국 칼슘과 인이 이에서 빠져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자, 우리 입이 한 환경인데 오늘 레진 치료나 인레이 치료를 받은 요 이빨 하나만 그럴까요? 아니면 나머지들도 다 망가져가고 있는 중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들도 다 비슷비슷해요. 그냥 오늘 얘가 1번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 레진이나 인레이 했으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2번, 3번, 4번이 생기지 않게 잘 닦고 치간칫솔 쓰시고 불쏘치하게 열심히 쓰고 치과에서 불소 도포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지 칼슘과 인이 더 이상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어서 추가적인 레진이나 인레이 내 입안에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인레이, 레진하고 내 치아가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경계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계면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딱 붙은 것처럼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누가 얼마나 열심히 꼼꼼히 치료했더라도 틈이 있어요. 이 틈에는 맨질맨질한 내 이빨에 비해서 세균이 달라붙어 살기가 정말 좋습니다. 홈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낭떠러지가 있고 계곡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서 세균이 모여 살아요. 모여 살면서 무슨 짓을 하겠어요? 칼슘을 퍼냅니다. 인을 퍼내고요. 뭐에 의해서요? 세균이 만드는 산에 의해서. 이게 충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레진이 떨어졌어요, 혹은 레진이 빠졌어요, 금이 빠졌어요는 금을 잡고 있었던 이가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어요? 그 테두리에서 세균들이 이를 녹여서 없애서 금을 잡고 있었던 벽이 무너진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금 인레이를 해놓고 난 이후에도 내가 식습관, 생활습관, 치약 이런 것들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치과 가서 치료받았으니까 됐지 뭐. 그리고는 또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흔히 말하는 관리 안 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어딘가에서 그 틈이 생기고 균열이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균열이 생기면 돌아가면서 모든 테두리가 다 동일하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가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럼 그쪽으로 세균이 들어가고 이가 없어지고 세균이 들어가고 없어지면서 살금살금 이 밑에 쪽으로 썩어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차라리 빨리 테두리가 다 망가져서 금이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환자가 알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치과 의사가 여긴 이상해요 라고 발견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기왕 뭐 돈 내고 치료받았는데 이젠 됐지 뭐 그러고 치과에 또 안 간단 말이죠. 그러다가 몇 년 있다 가면 빠졌다는 거예요. 차라리 빠지면 빨리 우리가 수습할 수 있습니다. 접착제가 빨리 전체적으로 녹았으면 좋겠는데 접착제가 어딘가는 남아있고 어딘가는 떨어져 있고 그러면 그 틈 사이로 계속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건 현미경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르고 우리가 몇 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뒤집어서 얘기해보면 뭐죠? 금이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금이 잘못한 게 없어요. 치과 의사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물론 치과 의사가 잘 못 맞춰놨을 때는 빨리 그런 일이 생기겠지만 치과 의사가 잘했다고 가정을 하시자고요. 누가 사고를 쳤어요? 세균이요. 왜요? 내가 관리를 잘 안 해서 매일매일. 내가 불소치약을 안 써서. 내가 꼼꼼하게 닦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가끔 가다가 집에서 치실하다 빠졌어요. 혹은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하다가 금리가 빠졌어요. 그러면 제가 박수를 치라고 합니다. 왜요? 내가 일상적으로 이해해주는 힘보다 치실이 걸려가지고 거기서 이를 잡아 뺐든가 금을 잡아 뺐든가 혹은 정상적인 힘보다 조금 더 센 힘으로 스케일러가 이를 건드렸거든. 그랬을 때 금이 빠졌거나 이건 뭐예요? 대부분의 접착제가 녹아서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잘 떨어진 거죠. 이거 안 떨어지고 집에 갔으면 속이 더 썩는 동안 모르고 살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스케일링 하다 빠졌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런 일이 생겨요. 별로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보철물, 수복물이 탈락되는 걸 방지하는 건 치과 의사가 틈이 없도록 정말 잘 만들어줘야 되는 거. 이게 전제 조건이겠죠. 두 번째는 환자가 불소치약을 열심히 쓰고 정기적으로 불소도포를 받는다든가 해서 치아를 딱딱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물론 바닥에는 음식물 찌꺼기나 이런 것들을 닦아내는 칫솔질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치간 칫솔도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썩은 거 떼울 때 씹는 면만 구멍을 뻥 뚫는 경우도 있지만 양쪽 옆면이 다음 면이 썩어서 그 다음 면, 그죠? 이끼리 이렇게 인접하고 있는 면을 충치치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와 이가 닿는 게 이끼리 닿는 게 아니고 거기에 금이나 레진이 끼어 들어간 거죠. 그럼 그게 잇몸 밑에 쪽으로는 경계면이 제일 닦기 힘든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간칫솔을 쓰시지 않으면 그 부분에 관리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해놓은 치아는 경계면이 있기 때문에 내 치아보다 훨씬 더 잘 관리해야 되고 불소가 훨씬 더 많이 접촉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접착제가 반만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서 속으로 충치 진행되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제일 좋은 건 안 떼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 건강한 치아가 유지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유튜브 찍고 칫솔질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인공 물질이 들어가면 손상될 가능성이 자연 치아보다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치아는 자연 치아, 내 치아다. 되도록이면 손 안 대시면 좋겠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더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손을 댔으면 어떻게 해요? 다음번에는 뜯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매일매일 관리하시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좋은 치과 의사 만나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치료 잘 해주는 사람. 우리가 싸요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말고 제가 정성을 다해서 긴 시간 동안 테두리를 꼼꼼하게 맞춰드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자, 시간당 3명의 환자를 보는 사람과 1명의 환자를 보는 사람을 따지고 보면 그 1명의 환자에게 긴 시간을 투자해서 꼼꼼하게 테두리를 맞춰주는 사람이 좋은 치과 의사일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치료비를 높게 받아야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국민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소위 말하는 의료의 퀄리티가 유지가 되는 거죠. 가급적이면 떼우지 않고 내 자연 치아로
떼었다면 죽을 때까지 바꾸지 않고 건강하게 그 떼온 재료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